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JIBS 신윤경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지자체 자율접종과 50대 이상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 규모와 50대 이상 대상자 규모 설명 바랍니다. 예. 이와 함께 도내 백신 수급과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우리 백신 접종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가조사팀장 현승호입니다. 도내 55세에서 59세 장년층 그 예약 현황을 보면 제주도의 예약자 수는 37,897명으로 한 83.75%를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0세부터 54세 장년층 예약 현황을 보면 예약자 수가 41,033명입니다. 여기 한 78% 정도 예약률을 보이고 있고 백신 수급 관계는 지금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 규모도 설명 바랍니다. 지자체 자율접종은 전체적으로 그 1차는 1차 대상자가 한 11,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예약자 수가 한 9,842명 예약해서 한 89% 정도가 지금 예약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부터 자율접종 1차분은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뉴스원 홍수영 기자입니다. JDC 면세점 확진자들이 근무했던 매장은 몇 개 브랜드, 해당 매장에 몇 명의 직원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역학조사관 안성대입니다. 제가 JDC 면세점 근무자는 현재 브랜드보다는 이제 매장별로 같은 매장을 이제 여러 브랜드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장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7개 매장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면세점 집단 감염 19명 중 동시간대 근무자 또는 같은 매장이 아닌 사이에도 서로 감염시킨 사례가 있는지, 어떤 경로로 다른 매장까지 확산됐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현재 이제 매장 JDC 매장은 이제 제주 공항 내에 총 4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발생한 매장들의 경우에는 이제 인접한 매장 근무자들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후에는 이제 다른 감염 경로를 통해서 또 다른 매장들에 이제 전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 명의 근무자는 공항 내 2개의 매장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나타나서 이를 통해서 다른 매장으로 전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면세점 확진자 직원들이 근무한 시간대 면세점을 방문한 출두객들에 대한 파악은 됐는지, 해당 시간대 방문객에 대한 진단검사 안내는 모두 진행됐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JDC 면세점에서 이제 CCTV나 현장 조사 그리고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고 이제 현장 역학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검사가 필요하신 방문자들에 대해서는 검사 안내가 나간 상태입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면세점 현장 위험도 평가가 무엇인지, 그 결과 어떤 문제점이 밝혀졌는지 구체적인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제주도청과 질병관리청 제주 출장소 소속의 역학조사관이 이제 직접 면세점 내의 매장과 직원 휴게실, 직원 출입구, 흡연실 등 이제 면세점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선에 대해서 정밀 현장 조사를 해서 위험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그런 조사를 의미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지나치게
간격이 좁은 계산대라든지 혹은 이제 환기가 충분치 않은 휴게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위험 요소들을 발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JDC 측에 개선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캐시TV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고등학교 집단 감염 관련해서 당시 함께 있었던 학생이 17명이었고 현재 누적 확진자는 18명입니다. 당시 동석했던 모두가 감염된 것인지 동석자와 N차 감염자를 구분해서 몇 명인지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같은 장소에 있었던 학생들이 모두 확진된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감염이 이제 같이 모였던 이제 숙박 시설에서만 전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학교 또는 PC방, 기타 같이 다닐 수 있는 동선 등에서 모두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파가 된 사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펜션 모임에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총 8명입니다. 그리고 N차 감염자는 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 기자입니다. 제주 1619번의 경우 검사를 받고 대전으로 출두한 사례가 있는데 방역수칙 위반은 아닌지 관련 동선 파악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관련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제주도 역학조사관 김미아입니다. 해당 사례는 본인이 처음에 검사 이제 그 확진자와 같은 동선 내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1차 검사에서 이제 음성이 나오면서 아마 자가격리자로 분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주도로 입도를 왔을 때 다시 이제 검사 대상으로 아마 재통지를 받았고 입도 7월 23일 입도하는 과정에 검사를 진행하고 바로 출도를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가가 정한 지침에 위반 사항으로 이렇게 특이하게 위반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현재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가 48명이나 발생했는데 이것이 역대 최대인지 아니면 그리고 어떤 우려점이 있는지 궁금하며 월별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 집계 자료 부탁한다는 질문입니다. 감염 경로 미확인에 있어서는 얼마나만큼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그 중에서 감염 경로 확인 중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에 대한 비율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셔야 확인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많은 에너지가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감염 경로 미확인자들의 저희가 불안 요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지금 아주 감염 경로 미확인 비율이 그닥 높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13% 정도입니다. 캐시TV 제주방송 최영섭 기자입니다. 확진자 수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방역 성과 지켜보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19일부터 저희가 이제 3단계로 격상을 했고 다음 날 7월 20날부터 34명, 24명, 29명 이렇게 3일 동안 발생이 됐는데 이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인 간에 그 13명이 모여서 한 사례와 고등학교 그 바로 전주 토요일 날 그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확정적인 집단 발생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일간 34, 24, 29명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23일부터 이제 15명, 14명, 12명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두에 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단계를 격상하면 그 단계 격상에 따르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10일 전후 그리고 10일에서 약 15일 정도를 예의주시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집단 발생에서 다시 우리의 방역망 밖으로 벗어나서 또 다른 사례가 이렇게 그 감염 경로를 모르는 또 다른 사례들이 발생되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걸 심각하게 고려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집단 발생 사례가 어느 정도 지금 통제 범위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는 것만큼 밖으로 굉장히 튕겨져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토일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오늘 발생 사례도 지금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생 월요일 날 오늘 발생 사례까지 보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역학조사 그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조금 그 3단계 거리두기를 격상한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어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